네, 이 시간에는 그 조선시대 때 그 많은 그 왕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들 중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국왕이 폐위됨으로써 이렇게 궁궐에서 쫓겨난 왕비도 있었지만은 국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쫓겨난 그 왕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종의 부인이었던 폐위윤씨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숙종의 또 비었던 장희빈, 이렇게 그 두 왕비 같은 경우는 국왕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나중에는 미움을 받아서 그 쫓겨났었죠.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상당히 서로가 그 사랑했지만은 어떤 그 외부의 그 세력에 의해서, 그 강압에 의해서 이혼당한 그 왕비도 있습니다. 그 바로 왕비가 그 단경왕후입니다. 이 단경왕후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 중종이 즉위해서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8일 후에 그 궁궐에서 그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고 그 쫓겨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나중에 다시 그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실 중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 약 7일간, 그 7일간은 정식 그 왕비로 책봉되지 못하고 어떤 왕비로 예우만 받다가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궁궐에서 그 쫓겨났던 왕비가 바로 단경왕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경왕후에 대해서 오늘 좀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종과 이 정윤왕후 사이에서 그 중종이 태어났습니다. 중종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 인종, 명종, 선조, 이렇게 그 다음 후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 같은 경우는 실은 폐위를 돼서 연산군이 폐위를 되고 왕이 됐고, 또 중종이 어떤 그 반정을 그 주도하고 도모해서 중종이 어떤 그 주도를 갖고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반정 공신들, 즉 신하들에 의해서 거의 뭐 등 떠밀려서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 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공신들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왕으로서의 이 권력, 권위, 왕권, 이런 것들은 좀 멀어진 이러한 그 왕이 바로 또 중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었던 단경왕후도 제대로 어떻게 그 왕비로 책봉도 하지 못하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이제 그 국정을 운영했던 왕이 또 중종이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또 그 중종은 이렇게 힘없는 왕이었냐면은 바로 그 공신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됐기 때문입니다. 그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반정 3대 공신이 있는데, 박원종, 성희안, 유승종인가요? 이렇게 그 공신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반정 3대 공신 중에서 박원종이라는 바로 그 공신이 그 중종 반정을 주모했었습니다. 바로 이 중종 반정의 그 주모자가 박원종이었는데요. 이 박원종 같은 경우는 이 상당한 그런 그 집안, 그러니까 가문이었고요. 또 이 가문에서 이 출중한 이 아버지와 또 박원종도 그 묵과에 급제했던 그러한 또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과 그리고 인물도 상당히 출중하다고 막 실록에 나와 있던 인물이었죠. 이러한 그 어떤 그 당시에 있어서 상당히 이 권력가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박원종이 바로 이 중종 임금을 보좌하면서 거의 국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라고 또 보셔도 됩니다. 근데 박원종이 왜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이 반정을 주도했느냐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 있어서는 연산군 때부터 상당히 많은 이런 그 박원종의 어떤 그 집안의 수모? 이러한 것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정이 앞장서가지고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이제 중종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이죠. 자, 이 박원종의 이 아버지는 박중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중선 이분은 이 세조 때부터 이시의 날을 진압하고, 그리고 또 이
남이 장군의 옥사에 또의 어떤 그런 그 공을 이루어서 또 공신으로 또 이제 그 책봉받고 이러면서 세조 때부터 아주 잘 나가던 그런 그 아버지를 뒀습니다. 이 박중선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박원종입니다. 그리고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7명의 딸들 중에서도 또 첫째 딸이 이 월산대군에게 시집을 갔고요. 또 막내 딸이 제한대군에게도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조와 정의왕후 그 왕비 사이에서 바로 의경세자 그리고 그 수빈아 씨, 그러니까 인수대비라고 더욱더 많이 알려져 있죠. 세자였는데 의경세자는 젊었을 때 요조를 했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월산대군과 명숙공주와 이 자을산군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경세자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예종은 또 제한대군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그 의경세자를 세자로 척박했었지만 세자가 이제 요절함으로써 예종이 이제 왕이 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종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승하하니까 그의 아들은 제한대군인 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렸죠. 그랬었고 그래서 그 다음 왕 예종이 승하하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됐던 분이 바로 성종이죠. 그 성종이 바로 자을산군입니다. 그 자을산군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월산대군은 자을산군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 월산대군이 왕이 됐어야 됐죠. 그 월산대군이 16살이었었고 자을산군은 13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종이 승하하고 나서 제한대군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정의왕후와 또 이 수빈아 씨, 인수대비와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신숙준이 여러 이러한 그 공신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논의 끝에 이렇게 이제 그 자을산군이 왕으로 책봉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산대원군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실 더 나이도 많고 그 정무감각도 있고 상당히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던 이런 인물로 이렇게 많이 그 야사나 그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보다 더 어린 동생을 자을산군을 성종으로 왕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은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대비들과 그리고 공신들과 이렇게 합작품으로 자을산군이 되었었고 또 자을산군의 어떤 인척 관계들이 또 공신들과의 혼인 관계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그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을산군에게 다음 왕위를 그 추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중선이라는 그 인물이 얼마나 그 권력의 그 강력한 그 힘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박중선의 그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박원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원종은 이 연산군 때에 상당히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을 그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것이었죠. 월산대군의 부인이 동정을 많이 받고 또 가련한 어떤 그러한 그 여인으로서 우리가 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까 그 가계도에서 보셨다시피 의경세자의 첫 번째 그 장남이었고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상당히 그 자격을 충분히 가졌던 월산대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산대군이 부인이 바로 왕비가 될 뻔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월산대군이 그다음 예종의 다음 왕위를 잇고 부인도 왕비가 되어 뻔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월산대군의 부인이 바로 박원종의 또 그 손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박원종이라는 인물은 이 왕실에 있어서 인척 그 혼인 관계로 그리고 그 사돈 집안으로 아주 그냥 상당한 어떤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물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박원종이 이제는 이 연산군 때 아주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때에 이렇게 그 박원종이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박원종의 누이였던 그 월산대군의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직접적으로 이 박원종의 그 남동생을 이렇게 별술자리를 계속 올려줬다기보다는 연산군이 알아서 이렇게 이제 그 박원종을 이렇게 그 품계를 올려주고 높은 또 관직을 그 이제 제수를 했던 것이었죠. 그 연산군 일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월산대군 이정의 처 승평 부빈 박씨가 죽었다. 그 사람들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 잉퇴하자 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연산군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3년째인가요?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그 첫 장남 아들을 낳는데 그 첫 장남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양육하는 사람, 그 양육하는 사람을 그 연산군이 자기의 그 큰어머니인 그 월산대군의 그 박씨에게, 월산대군의 부인 그 박씨에게 이제 그 양육을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월산대군의 부인이니까 그 연산군한테는 바로 그 큰엄마가 되는 거죠. 큰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제 그 장남 아들을, 첫째 아들을 낳으니까 월산대군 부인 박씨에게 맡겼습니다. 월산대군의 부인이었던 이 박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월산대군이 35살 때 이제 그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종은 계속해서 더 오랫동안 살고 있고 그의 형이었던 이제 그 월산대군은 35살 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씨 부인은 이제 혼자 청성 가부가 됐었고 또 자식이 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군이 큰어머니에게 자기 자식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연산군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가 다시 또 그 다음 해에 자기의 여동생이 8살짜리 딸을 남겨두고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씨 부인이 또 자기 여동생의 그 조카, 딸도 자기가 이제 키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연산군의 그 아들과 또 이 자기 조카를 같이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나름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평온한 이러한 그 안정적인 생활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될 때가 이제 연산군이 이 그러니까 부인 박씨를,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를 궁궐로 이제 막 그 계속해서 그 들여오게 될 때마다 이 연산군이 이 부인 박씨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 박씨를 찾게 되고 아주 그 궁궐 내에 수많은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박씨를 연산군이 간통했다. 그 큰어머니를 간통했다라는 소문이 아주 이 궁중에 아주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궁궐 담론 이 궁녀들에게 퍼지고 또 신하들도 알게 되고 하니까 신하들이 퇴근하면서 또 자기 그 궁궐 밖에 있는 친인척까지도 다 소문이 났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 연산군이 무서워서 말은 못했지만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박씨는 연산군에게 그 힘없이 어떤 그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간통을 그 싫었건 좋았건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폐륜을 저지르는 그 연산군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폐위될 때 하나의 빌미가 됐었죠. 윤리를 저버렸다고 이렇게 연산군이 이제 많은 욕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자기 누이가 이렇게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이 연산군이 박원종을 이렇게 이제 종일품까지 이 품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종일품이면 우리가 정일품을 그 정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일품 숭록대부 그리고 그 다음 종일품 숭정대부인데 그 자리까지 바로 그 박원종에게 품계를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근데 40살이었던 그 박원종이가 그렇게까지 종일품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박원종의 누이를 연산군이 이렇게 총애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의 동생을 이렇게 이제 높은 이 품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소문이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직책을 높이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나 때문이하고 바로 저렇게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퍼지게 이제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퍼지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막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박원종한테도 치욕스럽고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한테 누나한테 이렇게 살 바에는 연산군한테 이렇게 희롱당하고 이러하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약을 먹고 죽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종실록에 나오는 그 말인데 이렇게 박원종도 상당히 분노와 치욕스러운 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누이한테도 이렇게 악담, 막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박원종이 바로 이 중종 반정의 주모자가 됐던 이런 배경이 됐습니다. 중종 같은 경우는 바로 연산군보다 12살 아래였었던 이복 동생이었죠. 그리고 그 연산군보다 한참 어린 이복 동생이었고 궁궐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7살 때, 그러니까 7살 때 성종으로부터 진성대군에 책봉받습니다. 그러니까 7살 때 책봉받고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연말 12월에 성종이 이제 승하하고 연산군이 즉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성대군이 12살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보다 한 살 많은 단교광후가 되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이제 출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궁을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살았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박원종이가 바로 진성대군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중종으로 추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중종은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떤 다음 왕을 이을 세자로서의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진성대군이었고 그렇게 남에 의해서 왕이 됐던 것입니다. 이 진성대군에 대한 좀 기록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처음부터 왕이 될 사람 그리고 준비를 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19년 동안 그러니까 19살 때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를 하는 건데 19년 동안 당연히 아무런 그런 이 세자였다면 많은 기록이 남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이 진성대군에 대해서 이제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진성대군이 나약하고 또 이 공포심도 심했고 또 두려움도 많았다.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나타내고자 이러한 기록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진성대군하고 연산군이 이렇게 이제 사냥을 갔답니다. 사냥을 갔었는데 사냥을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끝마치고서 연산군이 이제 동생한테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여기에서 궁궐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 내기를 하자. 그래서 진 사람은 군법에 의해서 이제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연산군은 왕인데 그 말이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리한 공정하지 못했던 시합이었겠죠. 그런데 13남 성종의 13남이었던 영산 군이 이제 자기의 말이 이 연산군 왕의 말보다 더 사실은 뛰어나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가십시오 하면서 중종이 먼저 들어갔다. 그러니까 진성대군이 먼저 궁에 입성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진성대군이 중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부터 하늘이 어떤 영산군과 그런 말을 때 맞춰서 그때 당시에 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이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또 정당성을 또 이야기를 하는 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 연료실 기술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연료실 기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래했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자기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이 도와줘서 진성대군이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이러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연산군이 왕이 됐을 때 12살 아래였던 진성대군이 그래도 성종의 적자였기 때문에 항상 연산군이 경계하는 대상, 언제 또 위협적인 바로 그러한 대군이었기 때문에 인물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진성대군은 출궁에 있었을 때부터 상당히 이 형님을 두려워했고 아주 공포에 무서운 상대로 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 주변에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그리고 자기의 생모였던 패비 윤 씨를 사사했던 이러한 권신들, 이러한 신하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또 갑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두려워했었던 이러한 동생이 바로 또 진성대군이었습니다. 그거에 또 하나 야사에 연료 실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또 이야기가 또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박원종이 이제 연산군을 폐하하고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같이 동시에 이제 진성대군이 머무르는 집에, 진성대군이 머무르고 그의 부인이 머무르는 집에 이 군사를 보내서 이 진성대군을 보호하기 위한 이 반란군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진성대군의 집을 호위하기 위해서 포위했었는데, 그때 진성대군은 연산군이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건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진성대군의 그러니까 단경왕후죠. 대군의 부인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살펴보고 자결을 하더라도 좀 알아보고 합시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문 밖을 열어봐서 이 말머리가 우리를 향하고 있으면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것이고, 말머리가 바깥을 향해 있으면, 그리고 말꼬리가 자기네 쪽을 향해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성대군이 밖을 내다보니 과연 이 말들의 머리가 바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연료실 기술의 이제 내용에 담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어떤 진성대군의 이러한 판단력이 약한 모습과, 그리고 진성대군의 비였던 바로 그러니까 진성대군의 나중에 중중에 단경왕후가 됐던 그 사람을 어떤 영특함을 칭송하는 대비돼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기록이 연료실 기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중종 같은 경우는 연산군에게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요. 또 본인도 이렇게 좀 나약한 이러한 심성을 가졌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반정군이 들이닥치자, 자기네 집으로 들이닥치자 이렇게 자결을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진성대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중종은 어떤 박원종의 반정 3공신에 의해서 추대돼서 왕이 었는데, 어떤 자기의 어떤 이런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종으로 즉위하고 나서도 상당히 반정 공신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의견대로 국정을 이끌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그의 또 이제 중종의 생모가 이제 또 정현왕후인데, 이 기록들을 보면 정현왕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순종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유왕후나 인수대비가 어떤 분호자의 돌이 어떤 유교국가에서
특히 강조했던 내훈,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잘 따라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그 성종의 그 패비 윤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주장도 강했고 아주 억셌다고 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연산군이고 더 순종적이었고 상당히 여성적이었던 온순하고 부드러웠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정연한군의 또 자식이 바로 진성대군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연산군과 중종은 성격부터가 좀 완전히 달랐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어떤 그 중종반정이 일어났을 때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신수군이라는 또 중요한 또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신수군은 바로 그 연산군의 이제 그 처남입니다. 그리고 중종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수군이라는 그 누이가 연산군의 부인인 것이죠. 그리고 신수군은 자기의 딸이 중종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종이 왕이 되기 전 진성대군이었을 때, 그 진성대군이었을 때 이제 시집을 보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신수군에게는 연산군이 자영 매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종의 또 사위, 그러니까 중종이 또 이제 그 사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수군도 그 연산군 때 박원종처럼 이 신수군은 또 이 중종 때 그리고 연산군 때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의 그 화신이었죠. 특히 그 신수군은 그러나 이 중종 진성대군이 왕이 돼서 불행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수군도 박원종과 마찬가지로 연산군 때 아주 정말 잘 나가는, 그래서 연산군 때 좌의정으로 그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의 사위가 왕이 되면서 신수군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패비 윤씨와 성종 사이에 연산군이 이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10대 임금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연산군의 그 패비 신씨,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신수군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성대군이었을 때 또 신수군의 딸이 시집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수군의 딸이 그 나중에 왕비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신수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연산군 때나 그리고 중종 때나 어떤 이 연산군의 왕의 총애를 받고 권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중종이 자기의 그 사위가 왕이 돼서 그때의 미래 권력을 때 당시에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할 것인지, 이러한 어떤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원종이 이렇게 이제 이 반정을 일으키기 바로 며칠 전에 신수군을 자기의 반정에 이제 합류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정에 그 신수군의 의견이 어떤지를 알아보고자 이렇게 이제 자기와 반정을 모의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을 이제 신수군에 보내가지고 떠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이에게 더 정이 많느냐, 아니면 딸이 더 정이 많으냐, 막 이런 거서부터 막 떠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 신수군이 나는 아직까지는 반정이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만 있었기 때문에 이 진성대군의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였고, 연산군은 어차피 현재의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연산군을 따르겠다. 나는 현재의 연산군의 권력에 이제 신하가 돼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박원종이 직접 와가지고 신수군과 이렇게 장기도 뒀다고 해요. 직접 와가지고 장기판에 이제 장으로서 궁의 자리에 놓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이 어떤 알 수 있는 이런 영모의 이러한 뜻을 이렇게 장기판에서 이렇게 막 보여주고 했다고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신수군이 그걸 눈치를 채고 막 장기판을 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의 연산군을 폐위시킬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나는 그 연산군을 그 이제 뭐 지지하는 이러한 그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정하는 날, 반정하는 바로 그 전날 그 신수군을 이제 그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수군을 그 이제 죽일 때 이렇게 이 명패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퇴골에 있던 신하들을 그 비상 소집할 때 주는 그 명패들을 그 신패를 내보내서 이렇게 이제 그 연산군에 따르던 측근들 그 신하들을 막 궁궐로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게 모을 때 바로 이제 이 박원종이 자기의 그 따르던 그런 수하들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신수군을 이 쇠몽둥이로 내려쳐가지고 그를 이제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죽이고 이제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제 진성대군을 이제 불러 와서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즉위식을 하게 되니까 바로 중종 진성대의 부인이었던 이 당경왕후, 즉 신수군의 딸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살아있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부인인 왕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원종과 그를 따르던 공신들은 또 이 신수군의 딸이 왕비가 돼서 자기들을 이제 그 척살할 수 있다는 무서움에 또 떨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박원종의 이런 그 공신, 이런 그 반정 세력들이, 반정 공신들이 이 중종의 부인인 당경왕후를 그만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반정이 일어났던 배경, 이 당경왕후의 아버지를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이 당경왕후를 이제는 폐비를 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중종이 이제는 그 왕이 돼서 즉위를 했고 왕이 됐으면 어떠한 그 자기의 그 권력, 신하들도 자기의 왕권을 침범할 수 없는 그 정말 존엄한 권력이 있는 건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중종은 자기가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반정 공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종의 심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인함보다는 이 반정 공신이 자기를 추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의견대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나서 이 반정 공신들이 이 당경왕후, 그러니까 그의 부인을 이제 출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다른 그 비를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종의 비는 이제는 출궁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중종이 그 요청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갖다가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의견이 들어왔을 때 한 일주일간은 공신들하고 뭐 옥신각신하면서 뭐 줄다리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결국은 바로 이제 굴복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중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는 이제 신하들이 왕비의 책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중종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당연히 이제 왕비 책봉하는 의식을 준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은 당연히 당경왕후 자기의 부인을 왕비에 책봉하는 거로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그 준비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정 공신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비의 그 친아버지를 자기들이 죽였는데 쇠몽둥이로 쳐서 죽였는데 왕비를 시킬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새 왕비를 맞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공신들에게 너희들의 의견들이 합당하다. 이렇게 자기의 장인을 이렇게 없앴는데 다시 없앤
딸이 왕비가 되는 거는 어떤 그 종묘 사직에 위태롭고 국정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 중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의 부인이 그 조광지처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딱 그 이 한마디만 중종실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8일째 되는 날, 중종이 왕위에 오르고 8일째 되는 날 출궁당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 자기네 사가의 친척이 살았던 인왕산 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종 같은 경우는 반정 공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그 자기의 왕으로서의 이 권한을 갖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의 뜻대로 이렇게 계속 이제 국정을 논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부인과도 이혼을 하게 되는 왕이 바로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종입니다. 이렇게 당경왕후는 이제 출궁이 되고 나서 인왕산 아래에 있는 친척집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살게 되는 것도 이제 출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종이 이제 출궁을 시킬 거니까 그 전에 어떤 친척 집에 이제 청소를 다 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궁을 시켜서 이제 거기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막 구전에도 많이 이야기 내려오고 또 야사에도 어떤 그런 단경왕후를 치근하게 생각해서 이야기가 회자되는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치마바의 전설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비록 중종이 반정 공신들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을 쫓아냈지만 자기 부인을 잊지 못하고 경회리에 올라가서 당경왕후가 살고 있는 인왕산 밑에 있는 데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당경왕후 귀에 들어가서 그 당경왕후가 자기가 궁궐에서 자주 입었던 치마를 바로 인왕산 너럭 바위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종이 경회루에 올라가서 인왕산을 볼 때마다 그 치마를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종로구지라는 종로구에서 발간하는 그런 책자에도 나오고 또 여러 야사로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경왕후를 상당히 동정적이고 치근하게 생각했던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런 치마바이의 전설로서 지금도 이렇게 전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중종은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자기 부인을 사랑했고 좋아했고 이렇게 기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종이가 이제 중종 때 또 한 번의 이 인척관계로 권력을 또 장악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반정을 일으킨 공신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또 강화된 권력을 가져 있었지만은 이 당경왕후가 출궁되고 나서 새로 책복된 왕비가 누구였냐면 박원종이 외숙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박원종이 왕비의 외숙부가 박원종이었으니 얼마나 이 날개를 달고서 이제 어떤 이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또 박원종이었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이 단경왕후는 중종이 즉위하고 나서 8일째 된 날 출궁을 당해서 인왕산 아래에 있는 사저에서 71세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 71세로 사망을 됐다가 우리가 지금 단경왕후로 부르게 되는 이 이름은 바로 영조 때, 그러니까 180여 년이 지나간 영조 때 이렇게 이제 왕후라 단경이라는 시호를 주어서 우리가 복권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단경왕후는 왕비로 책봉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책에는 왕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또 신수군의 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위하고서 약 7일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쓸 때 단경왕후에 대해서 약간 동정적이고 이러한 어떤 그 입장 관점에 쓴 사람들은 왕비 중전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객관적 중립적으로 또 글을 썼던 사람들은 어떤 신수군의 딸이 쫓겨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7일 동안 왕비의 예우를 받았지만 책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경왕후로 부르는 것은 바로 영조 때 이제 그 신수군의 딸을 이렇게 이제 단경왕후로 복권을 시켜서 이 종묘에 이제 그 신주를 모셨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경왕후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경이라는 시호를 받고 또 신주가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종묘에 이렇게 이제 그 옮겨져서 봉안돼서 있는 분이 또 단경왕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 중종의 7일간 왕비의 예우를 받고 180년이 지나서 왕으로 복권한 단경왕후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